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과세 요건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율, 부가징수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뭐 곱하기 뭐 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 자, 우리 그럼 기억해 볼까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질취득이냐 간주취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취득일 때는 어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죠. 자,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무슨 가액으로 하고? 원칙은 신고 가액으로 하고,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되면 예외적으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되겠죠. 신고가 시가 표준에 미달되면죠. 다만 특례적으로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특히 이렇게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국, 수, 공, 판, 상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신고해서 검증을 받은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연부취득도 있어. 물론 그 전에 누가 아닌 자,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몇 프로? 90% 입증이 된다면, 이때 특히 간주 취득 때 무슨 가액으로 하죠? 증가한 가액이란. 여기서 증가한 가액이란 변경한 후의 가액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의 차익을 얘는 증가한 가액으로 말을 하는데, 다만 지목 변경 등의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면 그때는 소요된 비용으로 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세율은 안 할게요. 아까 세율도 했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아까 그 표준 세율인데 그 표준 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기억나세요?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2% 뺀 걸로 과세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2%만 과세해야 되는 게 있었죠. 2% 뺀 걸로 과세하는 게 뭐가 있었지? 2% 뺀 걸로 과세하는 거.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작용 농지,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혼,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 얘네들은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하지만 2%만 과세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었죠. 간주 취득, 시설 대여물권의 취득, 지입 차량의 등의 취득, 묘지. 묘지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니까 묘지는 몇 프로만 내라? 2%. 그리고 특히 임시용 건축물로서 1년 초과하지 않는 건 비과세지만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겠죠. 그때 세율은 몇 프로? 2%. 왜? 왜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때 2%만 내야 된다. 아셨죠? 이게 취득세에서 내용이었다. 특히 요거. 이때 또 하나 사실상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해야 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다. 어? 기억나십니까?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우리 등록면허세 기억 한번 볼까요?
자,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자, 세 가지예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 예? 자,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었지?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그 중에서 요역지 가액. 자,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거 뭐 있어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예? 건수에 따른 등기. 합, 지, 말, 구.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그 외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하고,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되 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세율은 건수에 따른 등기는 건당. 여러분들 이때 부동산 가액은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 시가표준이 미달되면 시가표준을 하며 국수 공판당할 때는 살상가액으로 하되, 맞죠? 다만 이 취득 당시 가액이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면 그때는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했었다. 이때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인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면 뭘로 하고? 채권 금액으로 하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으로 해라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는 거, 백미 백가마 이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세율은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인데 세율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냐, 소유권 외의 등기냐. 네? 그래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경매시장, 가압류, 가처분은 무조건 몇 프로? 1000분의 2. 몇 프로예요? 0.2%죠. 근데 소유권은 아까도 얘기했죠. 제척기간이 끝냈거나 면세점 이하의 취득 물건은 취득세 안 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는 내라? 등록세는 내야 되죠. 소유권은 이전 등기가 있고 보존 등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 등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상속이냐 증여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2%, 얘는 0.8%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개념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재산세예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 그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세는요 무조건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게 주택이라고 봐요. 이 주택을 선생님이 샀을 때하고 제가 샀을 때하고 취득세가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왜요? 뭐가 틀리니까? 취득 가격이 다르니까. 신고 가격이 다르면 취득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취득세 입장인 거잖아요. 아셨죠? 그럼 이 집을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는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재산세는 같아야 돼, 다를 수 있어요? 예? 같아야 되지. 그렇지. 왜 그럴까, 왜? 만약에 이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은 매년 6월 1일마다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산세를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하면 재산세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을 평가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는 무조건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재산세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재산세를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한다면 신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재산세는 10만 원, 20만 원 내는데 감정평가사 비용이 200만 원이 든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유세는 무조건 단일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매세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의 살상가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재산세는 그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법인이어서 장부가액, 개인이어서 신고가 이런 거 없어요. 아셨죠?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물건을 사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 등록매세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재산세는 다른 가격에 샀어도 재산세는 동일 기준에 의해서만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다. 무조건 무슨 가액 기준이다? 시가 표준액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이에요. 어? 그랬을 때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거래세가 높아야 돼요? 보유세가 높아야 돼요? 네? 거래세가 높아야 됩니까? 보유세가 높아야 됩니까? 당연히 보유세가 높아야지.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문턱이 작아야 돼. 낮아야 돼. 여기서 문턱이란 결국 취득세 부담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는데 취득세 부담은 낮춰줘야 돼. 더 낮춰줘야 돼. 대신에 뭐는 높여야 되죠? 보유세는 높여야 돼. 한 사람에서 1000채의 주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는 낮추고 거래세는 더 낮춰야 돼. 그래서 주택의 유상취득은 4%가 아니라 1%에서 3%를 적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세를 낮춰주는 이유란 말이에요. 아셨죠? 대신에 뭐는 높아야 돼요? 보유세는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유세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보유세가 높이는 방법은 자,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뭐 곱하기?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산출 세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액을 높이는 방법은 세율을 높여도 되지만 뭐를 높여도 된다? 과세표준을 높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율은 법에서 정한 거거든? 맞죠? 그럼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세율을 고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 동의나 국회 입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세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조세? 저항이 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뭐 가짜뉴스라고 나왔지만 소주값하고 담배값 올린다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조차도 담배값 올리는 건 괜찮은데 소주값 올리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이게. 그래서 안 그렇게 그 가격을 올린다는 건 결국 세금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왕조가 망하거나 국가가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율의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 때부터 보면 세금을 높게 책정하면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세법의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 정부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러면 이 세율을 높이는 거는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너무나 좋은 방법이 있어. 뭐를 높이면 돼요? 과표를 높이면 되고 이거는 뭐를 높이면 돼요? 시가표준을 높이는 거고 시가표를 높인다는 거 뭘 높이는 거다? 시가표를 높인다는 거 뭘 높이는 거예요? 공시? 가격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 가격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가 됐었냐면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공시가격을 이제 현실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시세가 100이었다면 공시지가는 30도 안 되는 땅들이 부지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100이었다면 70까지는 올라왔고 이게 앞으로는 90%까지 이게 시세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과표가 높아지게 되고 과표가 높아지면 뭐가 된다? 세부담의 급작스러운 상승이 있겠죠. 맞죠? 이 세부담 상승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게 좋은데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켜서 뭐가 된다? 갑작스럽게 너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건 아무래도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이 100이라면 이 100을 다 과표로 하지 않고 여기에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만 적용하는 것이지 선박 항공에는 공정 시장가액 적용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럼들 재산세는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리가 거의 없어. 근데 재산세에서 과표의 문제가 나온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왜요? 그렇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 과세는 한 건 맞지만 과세 표준이 될 때에는 거기에 뭘 적용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돼야 되고 이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재산이 뭐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만 적용할 뿐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토지나 건물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토지나 건물일 때는 150%까지만 합니다. 한 작년 100원을 냈다면 올해 180원 내야 돼. 그럼 얼마 내면 돼요? 150원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토지 건물일 때는 70% 70%를 적용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시가 표준이 100이라면 100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적용하니까는 100원이 아니라 70원을 하는 것이고 주택일 때는 60%만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공시가격의 100%를 과세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70%나 60%만을 과세하게 된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된 세금 부담이 센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된 세금 부담이 세가지고 뭐가 있었다?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150% 초과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일 때는 150% 초과할 수 없어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맞을 때 주택일 때는 몇 억일 때는 3억이 할 때는 105%. 3억 초과 6억일 때는 110%. 6억 초과할 때는 130% 뭐 할 수 없어요? 초과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들
공정시장가격이나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왜 그렇다? 이게 공시가격이 현실화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한 거였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자,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제 한번 볼래요? 확인 예제 228페이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을 한다. OX.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여기는 맞아요. 근데 과세 표준을 물어봤으면 개별 주택 가액에 곱하기 뭐 해야 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됐어야 된다. 과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그것까지는 맞아요. 아셨죠? 자, 두 번째, 건축물의 재산세 과표는 거래 등을 고려 시장군수 구청장 결정가액으로 한다. 여기에 뭐 적용해야 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3번 토지의 개별 공시가로 한다. 토지 재산세 과표는 개별 공시가 아니라 여기에 뭐 해야 돼요? 공정.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공정 시장가액비를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4번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맞죠?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이 몇 프로니까? 60%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었어요? 4번.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아예 틀렸죠?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됩니다. 그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아셨죠? 페이지 229페이지 재산세 세율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 과세 대행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아셨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네? 이렇게. 자, 229페이지 볼래요? 자, 우리 요약집은 44페이지고요. 자, 책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항에 따라 세율 기준 차등 비례 세율과 초과 눈시를 구분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으로 발생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세율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5년간 적용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간혹 따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에서의 탄력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그 50% 범위에서 가감한 범위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아셨죠? 옛날에는 5년간 적용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5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표준세를 보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농지, 목장, 자, 0.07%, 0.2%, 그 다음에 4%가 있죠? 저율 분리과세, 고율 분리과세가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는요, 0.07%가 있고, 0.2%가 있고, 4%가 있어요. 네? 이렇게. 1000분의 0.7, 1000분의 0.2, 1000분의 2, 이렇게. 1000분의 40, 이렇게 세율이 있다. 자, 별도 합산부터 볼게요. 별도 합산은 0.2에서 0.4예요. 종합 합산은 0.2에서 0.5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찾으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 분리과세하기 위함이다. OX. 다시 한번. 재산세의 토지를 분리과세하기 위함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기 위함이다. OX. X죠. 왜냐면 분리과세는 저율 분리과세도 있고 고율 분리과세도 있는 거잖아. 아셨죠? 그러면 합산과세 되는 것 중에서 별도 합산이 저율이에요? 종합 합산이 저율이에요? 네? 누가 더 저율이에요? 자, 거기 구조를 한번 볼래요? 디귿번에 보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최소 10억이 넘어가야 1000분의 4거든요. 맞죠? 근데 종합합산은 얼마가 넘어가야지? 1억만 초과해도 0.5%잖아요. 별도 합산이 세요? 종합합산이 세요? 종합합산이 훨씬 센 거죠. 적어도 10배 센 겁니다. 10배.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 거야. 분리과세도 저율 분리과세가 있고 고율 분리과세가 있듯이 합산과세도 상대적으로 저율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율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이마를 갖고 있고 저는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이마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골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0.2%씩 과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저율로 과세하고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면 상대적으로 고율 과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 고율 분리 과세되는 거 이거 보나마나 무슨 토지겠어요? 사치성 재산이겠지. 맞죠? 골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의 건물의 부속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4%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건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 중학교인가 아마 국민학교 때 배울 텐데, 여러분들 요즘에 몇 차 산업이라고 해요? 뭐 제 4차 산업개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면 지금까지 몇 차 산업까지 있었던 거야? 3차. 응? 그 여러분들 얘가 1차 산업이야. 얘가 2차 산업이에요.
얘가 3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축산업, 임업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있겠지. 2차 산업이 뭡니까? 공장용지겠죠. 예? 3차 산업이 뭐예요? 서비스업. 예? 근데 우리 학원이 업태 종목이 뭔지 아세요?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병원, 의료 서비스예요. 음식점, 음식 서비스업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건물의 주택의 이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뭐가 된다? 3차 산업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3차 산업이 뭐냐면 일반 건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 여러분들. 자, 이 토지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207페이지서부터 224페이지. 여러분들 207페이지서부터 뭐가 있다? 224페이지가 이 토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216페이지 보실래요? 216, 217페이지 읽어보실래요? 저는 못 읽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207페이지서부터 224페이지까지는 책 보지 마세요. 아셨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맞추려고 이거를 보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아셨죠? 그냥 과감하게 제끼는데 뭐 제낄 수는 없고 그냥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제 요약집만 보시면 돼요. 요약집 45페이지. 이건 무조건 제 요약집만 보세요. 아셨죠? 이걸 가지고 책을 읽고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실 거면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7, 0.2%,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4% 불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고 저율이 되고, 그렇죠? 얘는 상대적으로 고율과세가 되는 그런 관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외에 나대지, 응? 그런 것들이 종합화산과세가 되는 것이고, 사치성 재산은 4% 고율 분리과세가 되는 거다.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종부세를 배울 건데, 종부세는요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종부세 대상이에요. 종합사는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한 15년 전이었을 거예요. 10년, 최소 15년 전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도 일산에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상담이 들어왔어요. 어떤 상담이 들어왔냐면, 일산에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요.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분이 갖고 있던 토지 공시가격이 거의 70억 정도 됐을 겁니다. 70억 정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1년에 내는 재산세, 종부세가 그때 당시에 연 1억 정도씩 냈대요. 엄청 냈겠죠. 그는 1억씩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토지를 팔려고 양도세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의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비사업용 토지가 세율이 60%였거든요. 60%.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한 30몇 억이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그럼 매년 1억씩 내는 것도 힘든데, 예? 30억 세금 내면서까지 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 건가가 좀 의심스럽다는. 그럼들 우리가 부동산 재벌 100억대 부동산 재벌이다라고 하면 참 웃긴 게 말이죠. 그 사람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100억대 부동산인 거지. 그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최소 30% 40%는 세금으로 까지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100억 부자는 현실적으로 한 30억, 아니, 한 60억, 70억 정도의 부자가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도 부자이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높은 과세를 받게 됐느냐?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이다 보니까 세율도 높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뭐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왔던 이유는 그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려고 온 거였거든요. 너무나 간단하지. 그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으로 올려 넣어버리면, 그렇죠? 별도 합산으로만 바뀌어도 10배가 줄어들어, 세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사 개업을 하셔가지고 토지 거래를 하면 토지 거래는 100% 세금이에요. 세금 문제만 해결해주면 토지 거래 잘 된다고요. 그럼 이 세금을 줄이려면 양도할 당시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기존에 보유할 때부터 그 토지의 지목을 1차나 2차나 3차 산업, 즉 분리과세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변경해 놔야지만 그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이 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토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했었죠? 산출 세액이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 4%라고 해봐요. 사치성 재산 4% 간다면 과표가 1억이면 4%면 얼마가 돼요? 400이 되죠. 과세표준이 2억이에요. 2억에 4%면 800이 되겠죠. 예? 자, 보시면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액이 높아져요. 근데 세율이 이 변동비율이 같아.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리과세가 되는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한다? 비례세율이라 한다는 거. 비례세율. 이해하셨어요? 비례세율. 근데 여러분들, 자, 우리 요약집 45페이지에 와보실래요? 그냥 요약집만 보고 갈게요. 이제 45페이지 보면 별도 합산과세를 보면 역시 뭐가 돼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하죠. 예?
자, 과세 표준이 2억이 되면 2억까지는 몇 프로니까? 2억까지는 1000분의 2죠. 1000분의 2예요.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이겠다. 그렇죠. 응? 근데 과세 표준이 4억이야. 4억이면 자, 2억까지는 1000분의 2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2억에서는 1000분의 3 하니까 아셨죠?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되죠. 당연한 건 과표가 올라가면 세액이 올라가거든요. 과표가 올라가면 당연히 세액이 올라가죠. 그런데 세액의 변동 비율이 커. 우리는 이런 세율을 누진세율이 한다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뭐예요?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누진제잖아요. 내가 조금 사용한다고 해서 조금 사용한 만큼 요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것 이상의 요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로 한다? 과표가 늘어나면 세액이 늘어나. 근데 얘가 늘어난 것만큼 얘도 늘어나. 비율이 똑같이 올라가.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 과표의 상승 비율보다 세액의 상승 비율이 더 커.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율을 누진 세율하고.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는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이지만 별수합세나 종합세는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라는 거예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죠. 누진세율 없어요. 등록물세도 누진세율이 아니죠. 근데 뭐만큼은? 재산세만큼은 비례세율이기도 하고 누진세율이기도 하다. 그러면 누진세율이 적용된 것은 토지 중 별도합산과 종합합산만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정리되셨죠?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 개념 정도 좀 알고 계시고요. 저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었다 할게요. 지우지 마세요.